네, 안녕하세요. 스테빈스의 오피스텔 이야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바쁘기도 했었고요. 하여튼 최근에 저희 주변에 신축 오피스텔이 이제 입주를 시작하면서 분양하셨던 분들이 전월세를 마치면서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느냐, 일반임대 사업자를 내느냐, 무등록으로 하냐, 되게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시면서 주택임대 사업자로 가신 분들 중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 중엔 또 일부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헷갈려 하셔서 이거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자,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 관해서는 크게 이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모든 임대인, 임차인이죠.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과 여기에 세를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적용을 받습니다. 두 가지가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 전월세 신고, 요거는 기존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있던 내용이었었어요. 이게 의무기간 4년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임대차법 3법이 개정된다 어쩌고 하면서 이번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2년 플러스 2년에서 2 플러스 2 해서 최소한 4년 정도 보장받는 거로 들어왔고요. 임대료 상한도 기존에는 민간임대주택에서만 적용했었는데 이것도 일반 임대하는 분들도 다 적용받게 바뀌었고요. 전월세 신고도 기존에는 표준계약서 신고가 들어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만 해당이 됐는데, 주로 주임사들만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모든 임대인들은 다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적용 대상은 설명드렸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 플러스 2에서 최소 4년을 살 수 있게 보장을 해주는 거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 그 등록임대주택이 단기 4년이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폐지가 됐고요. 여기서 다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좀 있어요. 임차인들이. 그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 시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는 연속해야 된다는 문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에 2번 이상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이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주임사로 등록하신 분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 결국 의무기간입니다. 이걸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요거로 착각을 하시는데, 2 플러스 1로 착각을 하시는데, 기존에는 4년짜리 의무기간이 4년, 5년, 8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0년으로 통일됐어요. 지금 하시는 분들, 재작년 8월 18일부터는 10년으로 통일돼서 이제 10년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계속해서 살겠다고 하면 이 의무기간 동안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여기랑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주임사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 의무기간 자체가 계약갱신 청구권의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이 의무기간 내에 내보낼 수 있는 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비교하기 위해서 차임 연체는 3기 이상인데요. 여기는 2기고, 그러니까 3달. 근데 여기는 연속해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 중에 한 번 연체했다가 잘 내다가 또 한 번 연체했다, 잘 내다가 한 번 연체했다 이랬을 때는 못 내보내고, 3번 이상 연속해서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의무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민간임대와 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 제45조에 나온 내용이고요. 계약 해지, 의무기간 중이지만 내가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같은 법 시행령 35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주임사로 등록하신 분들 요거 꼭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은 둘 다 5%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5%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4%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지자체장이 정한 거를 해당 지자체에서 따라가는 거로 돼 있는데, 민특법에서는 그냥 5% 이내라고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냥 5%를 인상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그럼 5%씩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변에 시세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더 거기 맞추지 못한다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바뀌면, 자,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1000에 5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년 살고 또 2년을 연장을 해. 같은 사람이 A가. 그러면 1000에 50에서 5%밖에 못 올리니까 52만 5천 원이 되겠죠. 자, 근데 A라는 사람이 2년을 살고 나갔어요. 1000에 50을 받고 있는데, 근데 B가 들어와.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5% 이내 이거 적용 안 받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자, 민특법에서는 그게 안 돼요. 임차인이 바뀌어도 5% 이내에서밖에 인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1000에 50을 받고 있는데 A라는 사람한테 이 A가 나갔어요. 그리고 B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도 1000에 52만 5천 이상 받을 수가 없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요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도 같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민특법은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예요. 요거를 얼마 전에 개정을 해서 30일로 맞춘다는 말이 좀 있었는데 좀 반발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 보증보험 가입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여긴 있고, 그러면은 계약 체결하고 또 뭐 보증보험 가입하고 증서 받고 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또 서류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0일은 무리다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개정은 안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둘을 통일시킬 필요는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현재는 30일과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연장 여부 확인하는 게 있어요. 계약 만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거는 만기 전 6개월서부터 2개월 사이에 통보를 해야 되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요 기간이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요 민특법엔 요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의무기간이 10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의무기간 동안 계속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는데, 결국은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에 없는 내용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라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준용하는 겁니다. 여기 그 주택임대사업자분들도 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요 내용을 따라가서 똑같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니까 5%도 못 올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또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있어요. 요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은 지금 작년 5월 며칠부로 최우선 변제금 상향이 돼서 보증금 5천만 원까지는 뭐 최우선 변제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뭐 1억이든 2억이든 전세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임대시장에서는 임차인들이 가입을 해요. 많이.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민특법에서 임대인이 가입하라고 의무사항으로 이걸 집어넣어놨어요. 법상으로. 그래서 뭐 75% 대 25%, 그래서 보증료에 75% 임대인이 부담하고 25%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작년 9월 14일 날 좀 개정이 되면서 면제 조건이 좀 나왔어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첫 번째가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 뭐 그 전에도 보증금이 제로일 때는 뭐 가입을 안 했죠. 보증금이 없으니까. 그런 거 빼고 추가적으로 나온 겁니다. 최우선 변제금 아까 말씀드린 서울은 5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보험을 임차인이 가입을 하고 임대인이 100% 그 수수료를, 보증료를 전액 지불한 경우, 요 두 가지는 면제 조건으로 나왔어요. 자, 면제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표준계약서에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보증보험에 관련한 사항이 나오면서 좌측편에는 가입 금액 얼마냐고 나오고, 우측편에는 미가입이라 나오고 조건이 쭉 있으면서 그 밑에 미가입 사유를 적게 돼 있어요. 그때 그 미가입 사유에 최우선 변제금 이하다. 요게 이제 아마 민특법 49조 7항 1호인가 그럴 거고요. 요게 3호. 예, 그래서 그걸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다 적어주는데, 얼마 전에 이걸 적어줬더니 임대인분께서 펄쩍 뛰시는 거야. 가입을 안 하면 어떡하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입란에다가 자꾸 체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입란에다 체크하면 그 체크된 금액만큼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요 조건은 면제 조건입니다. 글자 그대로 가입을 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계약서에는 미가입에 체크하고, 왜 가입을 안 하는 거니까 미가입에 체크하고 요 내용을 써주면, 미가입 사유에 요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이제 부동산에서 이거 얘기하는데, 이분이 더 웃긴 건 제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을 때 기존에 거래했던 부동산에다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서도 펄쩍 뛰면서 미가입에 체크하면 큰일 난다, 벌금 문다, 과태료 문다 그러면서 가입에다 체크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좋아, 그러면 가입으로 체크하고 임대인이 다 가입하십시오 해서 마무리를 하긴 했어요, 제가.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이런 법규 좀 찾아가면서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부동산이라 그러면 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서로 이렇게 틀린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게 맞는지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맞게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환보증 가입 제한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반적인 그냥 임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세 같은 경우 전세 대출을 많이 들어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전세 대출이 안 되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중은행에서 이제 전세 대출을 해주는데 정해진 비율 초과신데 제가 오피스텔을 예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빌라도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나가는 전세 보증 대출은 공시가의 150% 그러니까 보증금 자체가 그래서 어떤 집이 있는데 주택이 있는데 이게 공시가가 1억이에요. 근데 전세 보증금을 1억 5천을 들었어. 보증금을. 그러면은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왜? 150% 곱하기 때문에. 근데 1억 6천으로 공시가가 1억짜리인데 1억 6천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전세 대출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 초과하기 때문에. 여기선 그런 제한이 있고 민특법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이 적용받는 여기에서는 또 아까 이 보증보험 가입이 원칙은 의무라고 했잖아요. 원칙은 이 면제 조건 말고 원칙은 의무인데 이 거절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할 경우. 근데 그 주택 가격은 뭐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감정평가 금액이라든가 국세청장 고시가의 국토부 비율을 곱한 금액. 그다음에 최근에 또 나온 게 9월 14일 날 바뀌면서 나온 게 최근의 시세인데 그 법 문구가 되게 애매해요. 해당 세대에 최근 1년간 매매했던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세대 그 호실 내가 세놓는 그 호실이 1년 이내 매매가 됐다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별로? 그 법이 왜 그렇게 문구를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적용받기 힘들어서 감정평가하고 국세청장 고시가 곱하기 국토부 비율인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국토부 비율이 120%예요. 그래서 똑같은 오피스텔을 내가 전세를 놓는다고 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아까 1억일 때 주택가격이 1억일 때 20% 적용하니까 1억 2천까지만 전세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 이상 놓게 되면 보증보험에서 가입 거절해버립니다. 근데 같은 1억이어도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1억 5천까지 전세 대출이 시중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요거를 적용받는다고 꼭 생각을 해두세요. 여기 왔다 갔다 하시고 헷갈려 하시더라고. 뭐 4년 아니야? 제가 이거 설명하는데 계약서 쓰면서 의무기간 10년이니까 임차인 분께서 1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하니까 또 무슨 소리 하냐? 2+2 4년밖에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좀 이걸 예전부터 한번 정리를 할까 말까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한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표 한 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 뭐 간단하게 마치고요. 뭐 궁금한 사항이나 뭐 알고 싶은 내용들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